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신도시 이사 갔다가 몰락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신도시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다. 왜 초기 신도시에서 창업을 피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모든 신도시는 다 상가가 과공급됐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과공급된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게 초기 신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는 높은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적자가 지속되고, 그래서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신도시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할까요? 이게 분양가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잔금 때 옵션 비용에다가 취득세에다가 중도금융 이자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거죠. 입주와 동시에 당첨자들이 하는 것 결국 절약이죠. 자, 신도시 입주할 때 내 집에 들어가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가구도 못 사는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그래서 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해도 3, 4년 정도는 소비 가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3년에서 4년 뒤부터는 달라져요. 자, 왜냐면은 내가 주택을 사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변동금리를 측정하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소득은 계속 늘어나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액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매매값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가 설명드렸죠. 대형 신도시의 발전 과정,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입주했다가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고 대형 쇼핑센터 들어온 다음에 지하철 개통하고 기업 입주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렇게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지어놓은 곳에 어떻게 살아 있다가 4년 뒤, 6년 뒤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아, 여기 정말 살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수요가 계속 들어오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빠르게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내 집 마련 4년 만에 청약 당첨자들한테 천국이 찾아옵니다. 더 수월해진 원리금 갚기, 여기에 2배 오른 집값까지. 이때 청약 당첨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로 변신을 해요. 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더 사자. 그러면서 청약이나 갭 투자나 재개발이나 분양권 전매 등을 열심히 알아보고 주택수를 늘려나가요. 그래서 미사나 위례, 광교, 판교 등 2010년대 초반에 주택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2주택 이상자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잘된 케이스죠. 다른 부류는 바로 보복 소비자로 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제차 끌고 골프 치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또한 자녀 사교육에 집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한텐 투자를 안 하는데 애들한테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 보내요. 이거 보내려면 120에서 150 들죠. 게다가 사교육 뺑뺑이 시킵니다. 야, 집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르는데 1, 200만 원 못 쓰겠냐 싶으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신도시에 분양받아서 집값이 오르고 대출 원리금도 부담도 줄어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생길까요? 지출 많이 했다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세입자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신도시에 첫 입주하는 아파트에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공사판 한복판에 사는 느낌이에요. 상가도 없고 공원도 없고 교통도 없고 뭐 하려고 그러면 차 끌고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도 입주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신도시 전세는 누가 채워줄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선호주택 거주자가 채워줍니다.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죠. 근데 이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바로 출산할 때, 아,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 아파트로 이동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도심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가 비싸고요. 또한 낡았다는 거죠. 눈에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찾다가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신도시로 이사 와서 이 낮은 전셋값은 꽤 오래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천천히 갖춰지거든요. 또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튀어오르지 않고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 신도시에 계속 거주하면 장점이 있어요. 전셋값이 덜 올라서 주거비 부담이 적게 든다는 거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소비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동네 보니까 다 영유 보냈네. 어린이집 친구들이 영유 다니는 거 보고 우리도 보내야겠다 싶어요. 자, 외제차 나만 국산차네. 질 수 없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외제차를 떡 하고 질러요. 골프 보니까 나만 안 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가 걸림돌이에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기여. 예전에 여기 이사 올 때 매매 가격이 6억인데 지금은 9억이나 올랐어? 내가 왜 3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눈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내가 살던 동네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집을 살려고 알아보면 이것보다 안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 그에 따른 거부감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사 왔을 때 매매 6억, 전세 3억인데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매매 12억, 전세 8억이 돼버렸다는 거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합니다. 어디로 간다? 저렴하게 내 돈으로 마련 가능한 지역으로 서둘러서 이사를 가요. 예전에는 그런 지역 쳐다도 안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라도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 어디다? 인천이나 경기 외곽 지역, 서울에서는 중저가 구축이 많은 노도광 지역을 본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지역까지 집값이 올랐다는 건 일반적으로 사이클 꼭대기를 의미하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은 가장 많이 떨어지고 회복도 늦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신도시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조건 집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전월세로 살 거 아니면 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면서 청약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연장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는 전세 만기 시점에 한정적으로 기존 주택 매수 기회가 다가와요. 그때 전세 계약 연장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이나 임장 다녀보시면서 내 집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만족하고 있고 자녀들이 계속 자녀와 아내가 거기서 살기를 원한다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 가족이 만족해야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생각나시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